안녕하세요. 저는 프롬 더 바디의 이우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내 몸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인 근막이완을 했는데요. 근막이완은 일상을 통해서 굳어진 근육들을 풀어주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굳어진 근육들이 이제 근 기능이 좀 저하가 됐을 텐데 스트레칭과 근육 활성화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근 기능을 정상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굳어진 근육들을 근막이완을 통해서 풀어주는 운동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짧게 수축된 상태에서 굳은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각각의 고유의 길이로 맞춰주는 그런 운동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전구를 할 때 고관절이 주로 이렇게 움직여 가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햄스트링이 짧아져 가지고 내가 고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쪽 허리를 과하게 써가지고 이제 체전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허리 관절은 잘 움직이게끔 만들어진 관절이 아니라 잘 지탱해야 되는 관절인데 이 허리를 과하게 씀으로써 이제 허리의 부상을 유발하고 이 원인은 허리가 문제가 아니라 고관절의 기능 저하로 허리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기전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가동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스트레칭은 크게 정적 스트레칭, 그 다음에 동적 스트레칭,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PNF 스트레칭이라는 게 있는데요. PNF 스트레칭은 신경근을 조절하는 거라 스트레칭 하다가 통증을 느끼거나 그런 것들은 신경근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통증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통증 신호를 무마시키는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NF의 스트레칭의 원리는 우리가 근육을 늘릴 때 늘릴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늘어나면은 관절이나 근육의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근이 그걸 막는 건데요. PNF 스트레칭은 그 신경근이 막는 역할을 억제해 주는 거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절인 고관절에 관련되어 있는 햄스트링을 PNF 스트레칭을 통해서 가동성을 개선하는 걸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다리를 11자로 하신 다음에 고관절을 뒤로 접으시면서 엉덩이가 하늘을 향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자세를 취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펴면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허벅지 앞뒤로 그리고 요 발가락까지 힘을 주시면서 10초 동안 힘을 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잠깐 쉬셨다가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10초 동안 3번을 반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뒤꿈치를 붙여서 이렇게 V자로 만드신 다음에 똑같이 고관절을 뒤로 빼시고 편한 자세에서 엉덩이만 드시면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발가락에 힘을 주고 허벅지 앞뒤에 힘을 주고 열을 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쉬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늘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마다 무릎이 점점 더 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끝을 이렇게 모아서 하실 때 이때는 무릎이 바로 닿을 겁니다. 닿아도 상관이 없으니 무릎을 단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미시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똑같이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 이번에는 허벅지 바깥쪽하고 종아리까지 좀 당기시는 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발가락하고 허벅지 앞뒤에 힘을 주시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쉬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것도 3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햄스트링의 가동성이 확실히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관절의 가동성은 이렇게 내려갔을 때 발끝이 닿을 정도는 되셔야 돼요. 발끝까지 이렇게 닿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가동성을 개선하셔야지 허리나 무릎의 부상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PNF 스트레칭은 흉추를 할 텐데요. 흉추를 하는 이유는 흉추가 바로 서야지 목과 어깨도 바르게 이제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흉추를 진행하는데요. 이 흉추 PNF 스트레칭은 기존에 하던 정적 스트레칭과 똑같은데 힘쓰는 방향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굽히면서 스트레칭을 하실 때 내 힘의 방향, 몸을 이쪽으로 계속 돌리려는 게 아니라 돌리신 다음에 몸은 반대쪽으로 힘을 이쪽 왼쪽으로 쓰시고요. 그 대신에 팔을 이용해서 몸을 이렇게 버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지금 왼쪽으로 가려고 힘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한 10초 정도 있으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넘어가면은 아까보다 좀 더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제자리 왔다가 다시 가시면 가동성이 개선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번에는 각 근육 활성화 운동을 할 텐데요. 우리 근육은 이제 늘어난 상태로 굳어버리는 근육도 있고 짧아진 상태로 굳어버리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짧아진 상태로 굳은 근육들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기능을 정상화시켰다면 늘어난 상태에서 굳는 근육들은 지금 하는 활성화 운동을 통해서 다시 짧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육 활성화 운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 코어 운동과 둔근 활성화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형근 활성화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어 활성화 운동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을 이용한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데요. 가식 생활을 많이 하면서 상체가 굽음으로써 흉식 호흡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 먼저 내가 흉식 호흡을 하는지 아니면 복식 호흡을 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배꼽 위에다가 한 손을 놓고 하나는 여기 흉골, 가슴 위에다 놓으신 다음에 가만히 호흡을 관찰해 보시면 내가 배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가슴이 주로 움직이는지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배가 움직이시는 분들은 제대로 횡격막을 이용해서 바른 호흡 패턴을 갖고 계신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호흡을 할 때 흉곽을 쓰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게 돼서 잘못된 호흡 패턴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호흡 패턴을 체크하시고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긴장된 호흡 관련된 근육들, 소흉근이나 아니면 능형근이나 대흉근들을 이렇게 좀 만져보시고 이게 굳어있고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풀어주신 다음에 호흡 패턴 운동을 하시면 복식 호흡을 잘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배로 잘 하시는 분들은 배꼽 밑에 한 5cm 부분에 단전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살짝만 한 1cm 정도만 내 배꼽 쪽으로 당긴다고 하시면 골반 자체가 이렇게 바닥과 평평하게 좀 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하시는데 들어 마실 때 2초, 내쉴 때 3초, 그리고 1초 정도 쉬는 패턴으로 됩니다.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2대 3대 1 비율로 호흡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코어라고 말하는 근육들은 횡격막, 그리고 골반 저근, 그리고 복횡근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근육들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들이 아닙니다. 얘를 활성화시키려면 호흡을 통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인데요. 바른 호흡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면은 이 복부에 있는 압력, 복강 내압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걷거나 아니면 움직일 때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둔근 활성화 운동을 할 텐데요. 둔근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절이 굉장히 중요한 관절인데 요즘 이제 러닝을 하다 보면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를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고관절 엉덩이 활성화 운동을 하시면 허리와 무릎을 더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통증들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방법은 먼저 상체와 허벅지를 90도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허벅지와 정강이를 90도로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이렇게 내려서 약 60도 각도로 내립니다. 이 운동은 클램쉘이란 운동인데요. 조개가 입을 벌리듯이 발바닥 안쪽은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무릎을 드시는데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 엉덩이, 다리를 높게 들기 위해서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틀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살짝 위에 있는 손으로 막아주시고요. 엉덩이 근육만 집중하시고 간혹가다 이 운동을 할 때 엉덩이보다는 요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허벅지 근육이 과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폼롤러나 소도구를 통해서 근막 이완을 해 주신 다음에 하시면 엉덩이 근육에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1회 15회 정도 양쪽 진행하시면 엉덩이가 뻐근해지는 느낌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이렇게 3세트씩 진행하시면 둔근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능형근 활성화 운동을 할 텐데요. 능형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등에 담이 걸릴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근육인데요. 능형근은 날개뼈하고 척추를 이어주는 요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근육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이 이제 굽거나 이러면 늘어난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등에 담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잤을 때 계속 등이 말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6시간 이상 말려있으면 이게 늘어난 상태로 트리거 포인트가 생겨서 그쪽에 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은 트리거 포인트 생겼다면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알려드리는 활성화 운동을 하시면 담이 걸리는 것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상태에서 손을 들 때 능형근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승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귀랑 어깨가 멀어지게 위치시킨 다음에 최대한 능형근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마를 살짝 대시고 이쪽 목 근육의 긴장을 푸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날개뼈를 2개를 맞닿는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10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T자로 팔을 벌리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날개뼈를 붙인다는 느낌으로 10개씩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근막유한으로 해서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칭과 근육 활성화 운동을 통해서 근기능 정상화 운동을 했는데요. 이 운동을 한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 운동을 할 때 스쿼트 같은 것들을 할 때 자세가 허리가 이렇게 굽혀지거나 무릎이 제대로 위치를 잡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이유들은 각각의 근육들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 운동을 다관절 운동, 패턴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좀 전에 했던 근막유한 스트레칭, 근육 활성화 운동들을 통해서 정상화 시킨 다음에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연골 같은 부분들은 이렇게 마모가 되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잘 관리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근막유한 스트레칭, 코어 운동 등을 통해서 몸을 관리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한번 사도 1, 2주 정도 공부를 하는데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면 내 몸을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삶의 질도 훨씬 향상이 돼서 즐겁게 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쿨과 함께한 프롬 더 바디의 이우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